그 다음 설명할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교과 전형인데 이런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볼 게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와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그래서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있고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계열 학과, 자연 계열 학과, 예체능 학과입니다. 이게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고등학교 기준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이게 아니라 뭐냐면 경희대 기준입니다. 경희대 학과 기준으로 인문계열 학과로 된 곳은 최대 2명이고요. 자연계열 학과로 된 곳은 최대 3명, 그리고 예체능 계열로 된 학과는 최대 1명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총 6명을 추천할 수 있지만 이제 인문계열 학과는 최대 2명, 자연계열 학과는 최대 3명, 그리고 예체능 계열 학과는 최대 1명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는 재학생 기준 4%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4%가 이제 4%에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학마다 이거를 소수점은 버림한다든지 소수점은 뭐 올림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집 요강 부분에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추천 인원이나 이 부분은 학생들이 좀 신경 쓰기보다는 각 학교에서 당연히 신경 써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대학은 이 정도 인원을 뽑는다.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 정도 인원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7명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7명이지만 인문계열 학과 7명, 자연계열 학과 7명이 아니라 어느 한 계열만 쓸 거라면 최대 4명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문과 계열 학과만 4명, 자연 계열 학과 3명, 아니면 반대로 자연 계열 학과 4명, 문과 계열 학과 3명, 뭐 이렇게 해서 총 7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이렇게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10명, 뭐 4명 이렇게 성균관대도 이제 재학생의 4% 그리고 세정대도 아까 경희대처럼 문과 계열 3명, 이제 이과 계열, 자연 계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도 재학생의 5%, 이제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요. 이화여대는 이제 비율로 정해졌지만 이제 그 비율이 만약에 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최대 10명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동국대, 그리고 이제 세종대, 그리고 연세대,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 나중에 예시로서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 동국대를 이제 예시로서 교과 전형 반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숙명여대, 인하대,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이제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한국외대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서울 캠퍼스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경기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존처럼 똑같이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네, 나머지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지역균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추천 제한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하면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쓸 때 그냥 바로 써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름 자체가 이제 지역균형, 고교 추천, 이제 학교장 추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 또는 이제 그 학교에 요 전형을 쓰고 싶습니다. 이제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더라도 공문이라든지 어느 그 학교 입학처에 그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인원 제한이 없더라도 그냥 학생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이제 담임 선생님 또는 이제 학교에다 알려서 상담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건국대서부터 시작해서 아주대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곳은 광운대, 그리고 덕성여대, 그리고 인천대, 그리고 가천대, 아까 설명드렸죠? 가천대 중에서도 약학, 의예, 한의에는 빼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지대도 이제 제한 없는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형명을 잠깐 볼까요? 예, 지역 균형으로 있고 그냥 고교 성적 우수자 있고 고교 추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수능 추천 인원 제한 없지만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학도 있는 반면 하지만 반드시 학교에다 말해서 학교가 그 명단을 보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형, 지역 균형 전형이나 추천이라는 단어가 있는 전형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반드시 학교에다 알려서 상담한 후에 이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쭉 보시면 여기도 이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제한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제한이 없는 전형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를 반드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까는 추천 인원 때문에 지원 자격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지원 자격이 뭐냐면 교과 반영 방법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보다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뭐냐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 반영이라는 게 지금은 뭐 고교학점제나 이런 어떤 그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이제 선택해온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학생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학교가 정해준 대로 이제 수업을 교과를 이수해서 그런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대학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졸업생 지원 가능 유무입니다. 이것도 예시인데요. 전부 다 이제 나타내기가 그래서 이제 몇몇 대학만 이제 잠깐 나타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입니다. 2022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졸업생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요. 서강대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렇게 지원 자격에 보면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졸업 예정자라고 써 있는데 예정에 관로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예정에 관로 없이 이렇게 졸업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말은 관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졸업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관로 없이 이제 졸업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는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 볼까요? 고려대도 모집 요강에 보면 그 고교 추천 전형에서 이 지원 자격에 졸업 관로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졸업생도 가능하고 재학생들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양대는 졸업생은 가능하긴 한데 지금 볼까요?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해 2월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졸업한, 그러니까 재학생 기준으로 1년 선배들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도 막 오래전 졸업생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 지금 작년에 수능본 재학생들, 즉 1년 전 졸업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외대를 잠깐 볼까요? 여기는 2017년 1월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마다 졸업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졸업생이 가능한 경우라도 언제 졸업했냐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졸업생 지원 가능 대학,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교과 전형이 아니라 뭘 말하고자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역 균형 전형인 경우입니다. 일반 교과 전형이 아니라 지역 균형 전형에서 졸업생 지원 가능 유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지역 균형 전형은 어디냐면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숙명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대학을 이제 보셨듯이 졸업생도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언제 졸업했냐에 따라 이제 지원 가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에 어디냐면 지역 균형, 고교 추천, 어쨌든 그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 중에서 그 전형의 지원 자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아까 자기 자신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생은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자격 제한 유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로 이제 2개 대학을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지역 균형 전형 중에서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과 연세대 추천형을 갖고 왔습니다. 자, 반영 과목 잠깐 볼까요? 경희대는 인문사회계열 국영수사 전과목, 자연계열은 국영수과 전과목, 예술은 예술체육은 국영 전과목. 근데 그러니까 반영 과목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오른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 교과 중 상위 2개 과목, 자연계열 과목은 반영 교과 중 상위 4개 과목, 예술체육은 반영 교과 중 상위 2개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 상위 2개, 4개, 2개예요. 만약에 자기 성적표에서, 그러니까 수시니까 5개 학기입니다. 아직 재학생 기준으로 하면 이제 3학기 1학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3학기 1학기까지 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 2개가 안 되고 4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마다 아니면 학생마다. 그러면 과연 경희대는 지원할 수가 없느냐? 이거를 제가 작년에 2022 그 전형 계획이 나왔을 때 제가 경희대에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만약에 어느 학생이 진로 선택이 2개가 안 되고 자연계열은 4개가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그때 당시 전화상 들은 답변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쭉 살펴본 결과 자연계열 그 진로 선택 과목 4개 받는 데가 과학 중점 학교나 이런 학교가 아니면 드물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지원할 수 없는 학교 많겠다. 문과계열,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올해 모집 요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과계열, 인문사회계열 중에 2개가 안 되더라도, 자연계열 중에 4개가 안 되더라도, 예술체육 계열 중에 2개가 안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경희대 모집 요강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진로 선택 과목이 없을 때 지원 가능 유무에 뭐라고 써져 있죠? 가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전 1개밖에 없는데요. 예, 경희대는 그 1개만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없는데요. 예, 근데 경희대는 그 없는 만큼 그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기록부 상의 교과 반영 방법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자기가 진로 선택 과목이 인문사회 계열은 2개가 안 된 경우, 자연계열 학과는 4개가 안 된 경우, 예술체육 그 학과는 2개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시죠? 그러니까 경희대가 예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연세대가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은 반영 교과는 똑같아요. 국영수사과 교과 영역에서
각 한 과목 이상 이수. 이거는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왜? 공통 과목이니까요. 이 공통 과목은 뭐냐면 1학년 때 여러분이 들은 과목이에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국영, 수사, 과학, 교과에서 한 과목씩은 다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뭐냐면 일반 선택 교과목이 국수 영사과 교과 영역에서 다 합쳐서 5개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국수 영사과 교과에서 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경희대처럼 선생님 저는 일반 선택 과목 세보니까 5개가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진로 선택 교과목이 1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오른쪽 맨 끝을 볼까요? 진로 선택 과목이 이 연세대 반영교과에 이제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나타나는 슬라이드는 연세대 교과 이수 요건입니다. 모집 요강에 보시면 연세대 교과 이수 요건에 공통 과목은 최소 이수 과목 수가 5과목, 즉 각 교과별로 국수, 영사과 하나 이상씩은 있어야 돼요. 거기다 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해당 이수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1학년 성적표에서 국수, 영사과 교과 영역 중에 공통 과목인데 이수 학생 수 때문에 등급이 안 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5과목이 안 되면 연세대 입학처에 반드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입학처에 물어보고 이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볼까요? 국수, 영사과 이거는 각 교과 영역별로가 아니라 국수, 영사과 중에 일반 선택이 있다면 5과목 이상만 이수해라 입니다. 즉 국어에서 일반 선택이 여러 개 해도 되고 수학에서, 영어에서, 사회에서 일반 선택이 여러 개 이상이면 그게 5과목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 주로 수학에서는 어떤 거냐면 수원, 수투. 국어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수능 선택 과목 중에 수능 이제 공통에서 보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에서는 마찬가지 사회문화, 경제, 정치화법,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알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과학교과에서는 그 원 과목이 있죠. 물리원, 이제 생명과학원, 화학원, 이제 지구과학원들이 이제 일반 선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5과목 이상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제 이 과목만큼은 뭐죠? 등급이 산출되지 않죠? A, B, C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과목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연세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온 교과 이수 요건에 자기가 해당이 안 된다. 이거는 수시 지역균형 전형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는 4개 학기밖에 없죠? 이제 기말고사 이제 보고 나면 3학년 1학기 5개 학기 동안 지금 연세대에서 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게 애매하다면 반드시 연세대 입학처에 전화해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이수 요건에 해당이 덜 되지만 가능한 경우가 경희대고요. 다른 하나는 연세대 교과 반영이 좀 모자란 경우는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연세대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학도 마찬가지 교과 이수 요건이 있다면 자기가 그 교과 이수 요건을 해당하고 있는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집 요강 또는 입학처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교과 반영 방법 예시입니다. 어떤 대학을 갖고 왔냐면 한국외국어대학과 동국대학교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과 반영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지원 자격이 아니라 약간 특이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과 반영 방법과 약간 조금 특이한 대학 중에 두 가지 대학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반영 교과목이에요.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입니다. 이때 반영 교과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적표 안에 맨 왼쪽에, 그러니까 교과목명 말고요, 맨 왼쪽에 뭐라고 하냐면 교과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써져 있는 국수영사, 국수영과예요. 알겠죠?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교과목 전부 반영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그래서 재학생은 당연히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고요. 졸업 예정자는 이렇습니다. 근데 반영 방법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반영 방법이에요. 뭐냐면 등급 환산 점수, 이거는 평범한 반영 방법이에요. 그런데 원점수 환산 점수입니다. 이게 특이해요.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단위수, 원점수,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는 말이 이 말이고요. 그럼 밑에 볼게요. 뭐냐면 왼쪽에,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서 1등급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 이제 교과 반영하는 이제 전형 중에서 1등급을 270점 주고 2등급을 258점, 3등급을 237점,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나머지 대학과 똑같습니다. 1등급을 몇 점 주고 2등급을 몇 점 주고 3등급을 몇 점 주고, 이거는 일반적인 대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겠습니다. 뭐냐면 원점수로 점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영사과 교과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성적표 안에서 원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점수에서 90점 이상 받았다면 얘를 270점, 즉 1등급과 똑같이 봐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가 수학이 90점이다, 90점 이상이다, 얘는 마찬가지 270점을 줄 건데,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270점을 줄 건데, 이것도 옆에 보시면 1등급과 똑같이 취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실제 있는 예입니다. 뭐냐면 내가 원점수에 90점인데 옆에 등급을 보니 3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학은 이 3등급에 해당하는 교과 반영이 됩니다. 일반적인 대학은. 하지만 외대는 90점이기 때문에 그 90점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 즉 270점, 1등급과 똑같이 봐준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90점의 3등급이었지만 그게 1등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반영 방법에 등급이 유리하냐, 원점수가 유리하냐에 따라 둘 중 유리한 걸로 반영해 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냐면 이수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이수자수가 적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특이했던 학생이 85점이에요. 85점인데 등급을 보니까 4등급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인 대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거예요, 이 학생은. 하지만 외대 교과에서는 어때요? 85점에 해당하는, 그게 국영사과면 2등급 점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네요. 85점이 두 번째 점수죠.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과 반영 방법이 특이하다고 한 이유가 지금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반영했으면 전년도 결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거구나 하겠는데,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그냥 등급 환산 점수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외대 입학처나 대학 어디가에서
외대 교과 결과를 본 경우는 어떨까요? 예, 교과만 반영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럼 올해 반영이 이렇게 됐으니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등급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등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까 예를 뭐라 들었죠? 85점인데 3등급 애가 2등급으로 됐다 했고요. 90점인데 4등급인 애가 1등급으로 됐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예, 교과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년도보다 교과 반영이 이제 등급 결과가 약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년도 상황이었으면 그게 맞지만 어때요? 올해는 서울권 주요 대학이 전부 다 교과 전형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충원율이 또 엄청나게 돌 거라고요. 그죠? 왜냐면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합격한 애가 여기 다 합격했으니까. 또 그런 효과로 또 교과 등급이 낮아지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역 균형 전형은 정말 결과 예측이 힘든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대 교과 반영 방법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기 성적표를 잠깐 보세요. 등급 보고 원점수 보고 내가 등급이 조금 원점수가 져서 올라가네 하는 애는 외대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동국대학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반영 교과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약간 특이하다고 한다면 뭐예요? 예, 한국사를 반영한다는 거. 보통 대학은 한국사 제외라고 써져 있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국대처럼 한국사도 포함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많이 특이한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동국대학교의 많이 특이한 반영 방법은 어디예요? 맨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영 교과에서 인문계열은 국수, 사, 영 한국사. 자연계열 학과는 국수과 영 한국사인데 이 중에 석차 등급이 높은 10과목을 반영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석차 등급이 높은 10과목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적표를 보세요. 국수, 사, 영 한국사 아니면 국수과 영. 여러분이 이수한 교과목이 10과목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열 몇 개. 뭐 많이 들은 애는 16개, 16개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4개 학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외대나 다른 일반적인 대학은 뭐예요? 모두 반영합니다. 이수한 교과, 해당하는 교과 모두 반영이에요. 하지만 동국대는 어떻다고요? 가장 높은 등급 10개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각 교과별로 몇 개씩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국어만 잘했고요. 수학이 조금 약합니다. 예, 동국대에서는 그 수학이 조금 약한 부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에서. 어떻게 해요? 국어 잘 본 게 4개라면 수학 못 본 게 4개라면 그 수학 못 본 걸 4개를 없애고 잘 본 거 10개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나머지 과목이 1등급, 1, 2등급이 전부 있는데 수학 교과만 유독 약해서 4, 5등급이다. 그러면 그 4, 5등급을 버리고 좋은 등급, 좋게 맞은 등급이 10개 이상이 된다면 그 10개 좋게 맞은 등급만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국대학교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서 난 교과 전형은 나는 아직 이제는 진짜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학년 1학기 교과 반영 중에 진로 선택 과목 말고 제2 외국어 계열 말고 어떤 경우요? 국수, 사, 영 과중에 이제 그 동국대에서 반영하는 교과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그 교과도 오래 잘 보면 이제 1, 2학년 동안 못 본 교과목을 없애고 잘 본 걸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형 방법에서 평가 방법을 잠깐 볼게요. 맨 밑에를 잠깐 볼까요? 예, 이거 보면 조금 황당할 겁니다. 뭐냐면 동국대에서 1등급을 몇 점 주냐면 10점을 줘요. 그러면 상위 10과목이라고 했죠? 예, 10과목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이수단위 미적용해서. 그런데 2등급 볼까요? 몇 점이죠? 9.99점이에요. 그럼 자, 곱하기 10을 해봅시다. 몇 점이죠? 99.9예요. 몇 점 차입니까? 0.1점 차이예요. 자, 4등급 볼까요?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9.9점. 그러면 제가 10과목 올린 등급이 다 4등급 받았다. 그러면 동국대로 환산하면 몇 등급이겠습니까? 99점이에요. 아시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1등급이 전부인 학생과 4등급이 전부인 학생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에요?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점밖에. 하지만 5등급에서 어때요? 5등급이 전부인 학생은 곱하기 10을 하면 90점이라서 10점 차이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뭐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교과 반영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구나. 그래서 동국대 지역균형 전형인 경우에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반영이 60% 반영하고요. 그리고 40%를 서류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서류란 여러분 그 생활기록부에서 학생부 종합처럼 내신을 뺀 나머지 이제 서류, 비교과 방법을 이제 학생부 종합처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 중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는 없지만 성균관대가 교과 성균관대 지역균형 전형도 조금 이제 특이한데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 교과 반영 비중이 높아서 그나마 덜 특이한 경우인데요. 뭐냐면 공통과목 일반 선택은 그냥 똑같이 등급을 반영해요. 뭐 몇 개 반영이 아니라 전부 이수한 전부를 반영하는데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만 여러분이 성취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그 과목별 세분력 특기 사항을 학생부 종합처럼 그 세특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 균형 전형의 교과 전형에 관심 있는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볼 때 반드시 교과 반영 방법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유리한 대학은 어디냐? 이거를 꼭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저번 설명할 때 꼭 해보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학 어디가에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전년도까지는 대학 어디가 가입 안 해도 뭐 특이하게 막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이 워낙 많아서요. 하지만 올해는 반드시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6개 전부 종합순회도 있지만 교과 전형을 섞어야 되는 경우가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특히나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일일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가서 자기 성적 입력하고 다 그 시간이 허비하거든요. 왜냐면 대학별 입학처마다 교과 반영을 해준다고 그 교과 반영에 여러분 생활기록 보면서 다 일일이 다 입력하라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경우도 해봐야겠지만 하지만 대학 어디가에 한 번만 입력하면 대학별 성적 산출을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캡처 화면을 이제 제가 갖고 왔어요. 어디냐면 가입을 하시고 자기 나의 정보 칸에 성적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현재까지는 그거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미리 입력해도 됩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서 등급이 나오면 그때 이제 3학년 1학기를 입력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졸업생이라면 졸업생은 지금 현재 이제 생활기록부 때문에 다 나와 있으니 6개 학기를 전부 다 입력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학별 성적 분석 칸에 대학별 성적에 대학
대학명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고 어느 학과가 어느 계열이냐 입력하고 이제 검색 누르면 해당 학과가 해당 대학 해당 학과가 뜹니다. 그래서 검색 또 누르면 자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전년도 교과 반영을 했을 때 나의 점수가 또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면 지금 대학별 입학처의 입학 결과는 어때요? 올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전년도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전년도 결과로 이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어디가 하면 좋은 게 올해 나의 성적과 전년도 나의 성적이 같이 나와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꼭 대학 어디가 가입해서 교과 성적을 반영해 입력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만큼은 교과를 반드시 잘 선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교과면 사회교과, 진로 선택이면 진로 선택, 외국어 계열이면 외국어 계열, 자기 생활기록부의 성적표 칸에 보이는 교과를 정확히 입력해야 돼요. 왜 그러면 대학별로 반영하지 않는 교과가 있고 반영하는 교과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는 없는데 대학마다 교과 전형이 아까 동국대가 뭐 60% 반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학마다 교과 전형이 100%인 데가 많지만 모 대학에서는 뭐 90%, 뭐 80%, 70%인 대학이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10%, 20%, 30%는 뭐냐면 비교과예요. 그럼 이 비교과 뭐냐면 아까 동국대처럼 그 서류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출석 점수와 봉사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뭐냐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점수와 출석 점수를 전부 만점 처리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봉사 점수만 만점 처리하고 출견 점수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모집 요강에 써져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